아주 가뜩이나 뉴스 많은데요. 또 이분이 오늘 큰 기자회견을 하고 와가지고 뉴스가 가뜩이나 많은데 뉴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을 막 끝내고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윤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보가 윤건영 의원님한테 굉장히 많이 몰리나 봐요. 한번 가니까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뭔가 그 좀 신뢰가 가는 느낌인가 봐요. 뭐 그러더라고요. 제보 맞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이슈 가기 전에 저희가 금요일에도 잠깐 다뤘지만 요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이제 3월 8일에 직위원 그리고 심우정에 의해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풀려난 직후 3월 13일 경호처가 아주 그냥 끔찍한 문건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한번 다뤘었죠.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동 소총 이거 대량으로 교체 계획 세워가지고 아. 야 저렇게 뭐 유사시 화력 증강 전술 강화해가지고 거의 200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 올려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한 22억 들여가지고 200정. 네. 이 총 보면은 막 무시무시하거든요. 이건 결국은 국민을 향해서 쏘겠다라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님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우,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너무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묻혔어 지금. 맞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억을 해보시면 당시에 김성훈 차장이 막 떠들고 다녔어요. 난 다시 돌아온다. 아, 맞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돼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맞아. 윤석열은 살아온다. 탄핵 기각될 거야. 그러면서 경호처를 장악해서 막 경찰하고 충돌을 일으켰던 그런 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좀만 더 시간을 거꾸로 가보면 1월 달에 경찰과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네. 당시 김건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총 장난으로 가지고 있는 얘네들 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윤석열은 야 총이든 칼이든 뭐든 써봐. 맞아. 막아야지 니네 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에 윤석열의 수족과도 같은 이광우, 김성훈이 나서서 네. 자동소총 교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와. 이게 상식적으로요.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직무 정지돼 있어요. 직무 정지 그러면 모든 게 최소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본 조치만 하는 건데 수십억을 들여서 그때 총기를 바꿀 이유가 단 1도 없어요. 아 진짜 진짜 무서워. 네. 20억을 들여가지고 22억 5천요. 22억. 와, 나 지금 말하면서도 또 이게 새삼스럽게 무섭네. 아니 근데 그 경호처에도 나름 무기 체계가 잘 구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경호처 주장은 10년마다 바꾸는 무기 체계의 계획의 일환이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왜 그걸 탄핵 때 하냐고요. 그것도 3월 8일 날 윤석열이 풀려나고 5일 만에 하냐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야. 네. 아니 탄핵 결과가 곧 내일 모레면 나올 텐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잘릴 텐데 그 이후에 해야죠. 지금까지 저 총기 교체 계획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그렇죠. 실시가 안 됐겠죠. 네. 와. 새로 도입한다는 무기가 철저하게 공격형 무기잖아요. 경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방어에 위주해야 되는데 분당 1000발을 발사하는 공격형 무기로 왜 바꿔요? 그리고 그때 뭐 맞춰 다른 보도를 보면 나무도 내부가 들어 보이지 않도록 갑자기 심어야 된다는 계획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그것도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한 건데요. 한남동 관저가 밖에서 보인다고 해서 윤석열이 풀려나자마자 네. 곧바로 계획을 세워요. 1억을 들여서 인공 대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라. 인공 대나무 숲을. 근데 중농원이야 뭐야. 처음에 1억을 들여서 했다가 누군가한테 또 추가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야 1억 갖고 안 돼. 2억 한 5천 들여서 제대로 해. 라고 한 게 3월 윤석열 풀리고 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아예 안 보이게 하겠다. 네. 그때 저와 같이 방송 출연했는데 고양이 뉴스 네. PD님이 와서 찍은 거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거 때거든요. 그 방지용이겠지 네, 뭐. 네, 네. 그 직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와. 근데 여기에서 저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애초에 경호처에서 계획을 올린 건 1억짜리 인공 대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2억 4천으로 바뀌어요. 2억 3천으로. 이거는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1억이 2억 4천 쉽게 되지 않거든요. 위에서 보다가 야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제대로 하겠어?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 미친놈들 아니에요. 진짜 생각할수록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에요. 그 당시에 여전히 그러니까 내라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12월 3일 밤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됐었던 거예요. 이거는 내전이죠. 내전을 계속해서 네.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던 것이고 2차, 3차 계엄도 얼마든지 계속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때 경호처를 그렇게 그냥 무방비하게 경호처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버려둬 권한대행은 책임이 없는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네. 경호처 그 권한대행 김성원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계속 기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아 진짜 끔찍한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워낙에 뉴스가 많다 보니까 묻히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네. 한 번 더 다시 다뤄봤습니다. 김충식 얘기를 다루면 이 너무 영화 같고 너무 소설 같아서 네. 약간 좀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러나 우리는 증거를 바탕으로 정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의심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 김건희, 윤석열이 못할 게 있습니까? 우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을 조금 열고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일단 그 김충식 본인도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는 김충식의 동거녀인 김모 씨가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러 사람을 모집했다 이 발언했다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녹취 네. 있었잖아요. 예, 녹취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녹취가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의 녹취록에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충식 본인이요? 본인이 아, 자. 권총으로 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을 뻔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도 우리가 만나봤었는데요. 네. 아, 이번에 함께 들을 녹취는 김충식의 목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보 목사의 목소리인데요. 네. 김충식과 소년보는 이재명은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게 지금 퍼즐이 몇 개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이 한번 이제 나를 못 살아요. 대부분 얼마나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정체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내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맡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여러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세계로 목사죠. 맞습니다. 세계로 교회 목사요. 근데 그 김충식 수첩에 또 관련 그렇죠. 제가 매불쇼에서 메모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충식 수첩에는 세계로 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세계로 교회 손목사면 소년보 목사 아닙니까? 그러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산 배방 부동산 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01년이에요. 김건희와 최은순이 김충식의 도움으로 여기 개발지구에 대한 비밀 정보를 받아서 3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네.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해서 나중에 이게 국가산업으로 국가에서 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액을 무려 130억을 받습니다. 네. 국가 돈으로. 이 고급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현재 제보 내용 중에는 김충식이 당시부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윤남금 판사와 긴밀한 관계였는데 법원에 들어오는 정보를 윤남금 판사로부터 확인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특검에서 밝혀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가만히 보게 되면 김진성이라는 인물이 테러범.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충식과 최은순과 김건희는 아산 배방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떼돈을 벌고 둘의 최초의 회사가 방주산업이라고 있어요. 방주산업. 이 방주산업이 그 부동산 개발용 회사입니다. 아산 배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나중에 명칭을 살짝 바꿉니다. 충운산업으로.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을 따서 충운산업으로 바꾸고 아. 이게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ESIND
양평 네. 공군지구 개발 부정 국정농단 관련된 사항이 드러난 게 나중에 명칭을 다시 ESIND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산 배방 일대로 막대한 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활동들을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이 벌여왔는데 김진성은 거기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김충식의 다이어리에는 세계로교회 손목사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란 문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테러 현장에 차로 이동시켜준 사람이 세계로교회 그 손목사가 있는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로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표현되는데 거죠. 예, 그게 예. 확인이 아직 안 됐나요? 현 언론에 나오기로는 확인이 됐고 뭐 수협 직원이었다 이런 네,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녹취록에는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온 게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되고 예, 있는데 됐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에 그래서 대한 의원님 예. 아까 그 김충식 메모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메모가 예. 진짜 김충식이 작성한 메모라면 사실 퍼즐을 맞힐 필요도 없이 거의 이재명 대표 테러의 배우는 김충식, 김건희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댓글상에도 이 메모에 신뢰도를 문제 삼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이제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저 메모가 필적이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김충식이 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김충식의 메모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신다는 이재성. 네. 지난번에 제가 이재성의 녹취를 말씀드렸지만 이재성이 원장님께서 세계로 손목사라고 아산에 있는 목사 번호를 적은 게 빌미가 돼서 특검에서 맞아. 이 얘기 했잖아. 김충식이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했잖아. 이 얘기. 예, 했잖아요. 저기는 그런 그 잘못된 허위 정보를 누가 쓰는 바람에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김충식 씨가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거 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충식 메모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사실적인 그런 상황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DMZ 토지 거래, 그건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이 맞다, DMZ 토지 정부로부터 분양받은 거 맞다, 뭐 행안부나 통일부에서 도와줬다 이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평 토지권도 메모장에 있는 거거든요. 수첩에. 그 지금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 확인돼서 특검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 관련돼서도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자기 자필이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예? 예, 물론 마약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다음 고위직 인맥 기록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쓴 거고 허위고 필적이 그분께 아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사진 자료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 네. 고위직의 인물들과 실제로 만나서 도자기를 건네받고 특정 행사에 같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구에 속해 있거나 임원이거나 다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것만 사실이 아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그거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게 매우 예, 이상하죠. 예. 아주 이상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특검이 철저히 조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이건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김건희가 시켜서 김충식을 통해 소년보 통해서 네. 그 김진성을 통해서 테러가 발생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예. 그 범인의 배우가 알려질까봐 경찰을 동원해서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건 맞습니다.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고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아는데 당시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또 총리실의 대테러 대응반이나 이쪽에서는 김진성의 사건을 개인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웬만한 그 전문적인 수사관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이상한 점이 많고 네. 저도 그때 굉장히 의혹이 많았던 게 네. 자, 야당의 대표가 총선을 얼마 앞두고 그렇지. 갑자기 기습을 당했어요.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럼 정부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 우왕좌왕하고 사건 관련돼서 뭐 정황 증거들 증거 인멸 있을까 봐 경찰은 조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당시 보세요. 이건 프로 기획자가 붙기 전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성의 우발로 볼 수 없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핏자국을 바로 지워버렸죠. 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 찰과상 1cm 정도의 단순 찰과상에 불과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핏자국이 이만한데 단순 찰과상이라 그러면 개연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죠. 핏자국 지운 거예요. 네. 과도 그리고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1cm의 단순 찰과상인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바로 씌웁니다. 네. 그다음에 헬기 이용했다라는 거 특혜 의혹으로 프레임 맞습니다. 전환시켰죠. 응급 환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헬기인데 그렇습니다. 마치 이재명 전 대표만 이용한 것처럼 특혜 의혹을 씌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커터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국정원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테러라고 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민 전 검사 당시 국정원의 파견 뭐 특별보좌관, 법률보좌관으로 가 있던 법률특보. 법률특보 네. 김상민이 테러로 보지 말고 일반 사건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테러가 되면 정치적 동기가 붙은 사건을 테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정치적 배후를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 사건이 돼버리면 개인적인 원한이잖아요. 그렇죠. 너 카타칼 듣고 왜 달려들었어? 텔레비 보다가 짜증나서.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거기서 없어요. 끝이죠.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맞아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김진성에게 이것을 사주하고 뒤에서 여론 프레임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마치 야당 대표가 부끄럽게 1cm 정도의 찰과상을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든 건데 네. 제가 왜 이게 논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냐면 내란을 보면서요. 내란의 노사원 같은 인물 좀 이따 오혁진 기자가 말씀하신다는데 네. 그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들입니다. 노사원 정보사령관 출신이죠. 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해외 나가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해외의 어떤 정보를 캐낼 때 대한민국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음. 철저히 민간이 우연히 술집에서 알아난 것처럼 첩보 공작. 흔적을 없애고 공작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게 만약에 테러 그 내란과 계엄을 준비하던 세력이 여기에 만약에 작전 세력으로 붙었다라고 하면 저는 플랜 A, 플랜 B 세웠을 거다. 네. 사망했을 경우에 그렇지. 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단순 우발적으로 살짝 찔렀는데 우연히도 급소를 맞아서 죽었다. 또는 사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인 동기에 의한 그런 단순한 그냥 것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일을 벌린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면서 야당이 쇼를 하고 있다. 네. 이것들을 만드는 플랜 A, 플랜 B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충식 메모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김충식 메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수상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너무 겁니다. 많았죠. 없었다고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네.